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운수회사 사장의 비웃음이 방안을 울립니다. 창밖으론 중국 버스들이 줄지어 출발하는 상황. 사장은 턱으로 그쪽을 가리키며 쏘아붙입니다. 가격이 2배예요. 누가 한국 버스 엔진 따위를 봅니까? 기술은 독일, 가격은 중국. 그 사이에서 한국 버스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늙은 기사가 뱉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꿉니다. 하이반에 올라가 보면 압니다. 진짜가 뭔지. 폭염의 무덤이라 불리는 하이반 고개가 입을 벌리는 순간 한국 기술을 비웃던 이들이 마주할 처참한 진실.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본사에서 30년을 버스에만 미쳐 살았던 엔지니어죠. 지금 제 눈앞에는 베트남에 찌는 듯한 태양이 도로를 녹일 듯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폐부 깊숙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혼란입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이 나라의 공기는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나라보다 혹독하더군요. 두바이의 모래바람도 러시아의 살인적인 추위도 겪어봤지만 베트남은 차원이 다릅니다. 습도는 90%를 육박하고 온도는 40도를 가볍게 넘깁니다. 이런 환경에서 버스가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기계공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가격이 2배예요, 2배. 운수회사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다시금 귓전을 때립니다. 그는 턱으로 창밖을 가리킵니다. 그곳엔 중국산 버스 수십 대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눈부신 네온사인, 푹신해 보이는 침대 시트, 그리고 최신형 스크린까지 승객들의 눈을 홀리기엔 더할 나위 없는 옵션들이죠. 반면 그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국산 버스는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번쩍이는 조명도 없죠. 사장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잇습니다. 손님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침대가 편한지, 에어컨이 빵빵한지, 조명이 예쁜지만 봅니다. 엔진이요? 프레임이요? 그런 건 아무도 안 봐요. 이 가격에 이런 옵션을 맞출 수 있는 건 중국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 버스는 독일처럼 브랜드 가치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가격을 후려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 버스의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아주 단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장성 제로. 한국 버스의 입지는 존재하지 않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확신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내린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터미널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이 지긋한 기사 한 명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낡은 버스 한 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는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외국인 양반, 하이반 고개에 한번 올라가 보시오. 거기 가면 진짜 버스가 뭔지 보일 테니까. 저 반짝이는 중국 차들이 왜 거기선 기도를 하는지도 알게 될 거요. 기사가 뱉은 기도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기도를 해야 한다니?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은 공평하죠. 그런데 왜 그는 기도를 운운하는 걸까요? 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현장 확인 필요. 제 오만이 무너지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하이반 고개로 향했습니다. 다낭을 출발해 북쪽으로 향하자마자 도로는 뱀처럼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반대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입니다.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풍경은 아름답다기보다 공포스러웠습니다. 도로는 버스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지열은 이미 계기판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르막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브레이크가 타는 냄새. 그리고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뿜어내는 수증기 냄새입니다. 길가엔 이미 본닛을 활짝 열어 젖힌 중국 버스 서너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물통을 들고 엔진에 물을 들이붓고 있었고 승객들은 40도 뙤약볕 아래 갓길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중국 차들은 한여름에 이 고개를 못 넘습니다. 에어컨은 이미 꺼진 지 오래고 엔진은 열을 못 이겨서 뻗어버리는 거죠. 통역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갓길 옆으로 흰색 버스 한 대가 아주 일정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겁니다. 검은 연기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짜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여유로운 소리입니다. 차체 뒷면에 선명하게 박힌 로고, 현대였습니다. 그 버스는 멈춰 선 중국 버스 기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의 주춤거림도 없이 가파른 경사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보고서에 입지 없음이라고 적었던 그 투박한 버스가
지금 이 지옥 같은 하이반 고개를 비웃듯이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뼈대 속에 무엇을 감춰둔 걸까요? 가격이 2배나 비싼데도 기사들이 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차를 만들었기에 이 극한의 땅 베트남에서 이런 기적 같은 내구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당장 다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은 이제 대지를 삼킬 듯이 끓어오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히고 습한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하이반 고개의 입구, 이곳은 이제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계들의 시험장이자 누군가에겐 절망의 늪입니다. 계기판의 외기 온도는 이미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진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지면 버스 내부의 기계들은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발 버텨라. 옆 차선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기사가 핸들을 꽉 쥐며 읊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기처럼 흐릅니다. 그가 모는 차는 번쩍이는 LED 조명과 화려한 도색으로 치장된 중국산 최신형 슬리핑 버스입니다. 겉모습은 호화 호텔 같지만 오르막의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 그 화려함은 공포로 변합니다. 엔진이 내는 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낮고 묵직한 울림이 아니라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에 가깝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경사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1단 기어로 간신히 버티며 올라가는 버스들의 행렬 속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정적을 깹니다. 쾅! 슈 우우 마이너스! 바로 앞을 가던 버스의 본닛 사이로 시커먼 증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진 겁니다. 비명과 함께 버스가 갓길로 급하게 꺾어 들어옵니다. 뒤따르던 차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물통을 들고 엔진룸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펄펄 끓는 냉각수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며 지독한 금속 타는 냄새를 풍깁니다. 에어컨이 꺼진 실내에 갇혀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고함이 뒤섞입니다.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는 절벽 위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고립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짜증, 그리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반 고개의 실체입니다. 중국산 버스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옵션들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예쁜 조명도 푹신한 침대도 멈춰버린 기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 지옥 같은 정체 구간을 뚫고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물체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두두두두 마이너스. 낮고 일정한 리듬, 거슬리는 잡음 하나 없는 엔진 소리입니다. 갓길에 멈춰 선 기사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그 차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흰색 차체에 파란색 선이 그어진 한국산 유니버스입니다. 그 차는 연기 한 점 뿜지 않습니다. 힘겨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마치 평지를 산책하는 신사처럼 우아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그 버스를 지켜봅니다. 30년 동안 엔진 설계를 연구한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이 온도, 이 습도, 이 경사에서 어떻게 저렇게 냉각 계통이 안정적일 수 있는 걸까요? 중국 버스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이 사선에서 한국 버스만이 유독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운전석 기사의 표정을 봤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공포에 질려 기도를 올릴 때 유니버스의 기사는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핸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계에 대한 완벽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설계의 영역을 넘어선 거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을 말이 없습니다.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저 뼈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출력이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승객을 지켜내겠다는 설계자의 고집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오르막의 끝, 정상 부근의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버스 기사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타이어와 엔진룸에 물을 뿌리며 허겁지겁 열을 식히고 있는데 한국 버스 기사는 아주 느긋하게 내려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스를 툭툭 치며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미소 짓습니다. 이 차는 원래 이래요. 하이반 고개가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가도 멈추지 않을 놈이죠.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갓길에 멈춰 서서 본닛을 열고 전화를 붙잡고 울먹이던 다른 기사의 뒷모습과 방금 본 한국 기사의 여유로운 미소를 대조해봅니다. 가격이 2배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이 고갯길에서 2배의 가격은 곧 생명값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입지 없음이라고 적었던 문장 위로 굵은 선을 긋습니다. 제 오만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경이로움이 들어앉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월을 견뎌왔기에
기계에 이런 영혼을 불어넣은 것일까요? 습한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돋습니다. 저 멀리 하이반 고개의 구름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한국 버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시장은, 아니 세계의 시장은 오늘 제가 본 이 흰색 기적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가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심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상식은 그날 하이반 고개의 정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아니 그 오만함이 이 현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주한 베트남 운수시장의 중고차 거래 장부는 그야말로 기현상 그 자체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제 물음에 운수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가파른 수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한국산 유니버스의 중고 가격이 방금 비닐도 안 벗긴 중국산 신차 가격보다 무려 2배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베트남의 그 험한 진창길과 폭염을 견딘 노병이 갓 태어난 신예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상황. 이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통계입니다. 저는 이 숫자의 근원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베트남 기사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그 뼈대가 어디서 오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한 버스 생산 공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데 공장의 불빛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중년의 엔지니어를 만납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브레이크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내. 그는 제가 온 줄도 모른 채 클립보드에 빼곡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 시간에 대체 뭘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는 땀을 훔치며 툭 던지듯 대답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중입니다. 여기 숫자가 1도만 틀어져도 저 멀리 타국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쇠보다 단단한 고집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제게 공장 한편에 마련된 극한 테스트장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영상 50도의 폭염을 만들어 버스를 굽고 다시 영하 30도의 혹한으로 얼려버립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는 그 가혹한 과정. 한국의 도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고갯길을 오르고 여름엔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버스를 타고 자식들을 보러 가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차니까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우리 공장에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정면으로 타격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추구했던 건 최첨단과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책임과 진심을 설계도에 그려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기다리는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버스의 프레임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뒤로 새벽 4시에 바닥을 기며 온도를 재던 저 엔지니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스 씨, 독일 차가 최고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는 가족이 타는 차라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 차이가 하이반 고개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는 웃으며 다시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화려한 옵션으로 겉모습을 치장하고 독일이 아무리 정밀한 수치로 무장해도 이들의 진심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요. 베트남에서 본 그 흰색 유니버스가 왜 연기 한 점 없이 그 고개를 넘었는지, 왜 기사들이 그 차를 보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한국의 뼈대는 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단련된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인 제가 오늘 이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공학을 배우고 있는 기분입니다.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차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K-모빌리티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야 제 보고서에 적을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한국 버스는 시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세상 그 어떤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다. 제 서명이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베트남 땅을 밟은 건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의 일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그 특유의 습한 공기는 여전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제가 알던 2년 전의 베트남이 아닙니다. 도로 위를 가득 메웠던 화려한 원색의 중국산 버스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갈하고 듬직한 한국산 버스들이 빈틈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한스 씨, 저 광고판 좀 보세요. 이제 이곳에선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가리킨 대형 빌보드에는 새로 개통한 장거리 노선 홍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버스 회사의 이름보다 더 크게 박힌 문구입니다. 전 노선 유니버스급 차량 운행, 특정 모델명이 이제는 베트남에서 최고급 품질과 절대적 안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로고가 현대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차가 아니면 승객들이 표를 사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표소 앞에 줄을 선 승객들이 행선지를 말하기 전 창고 직원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니버스 맞나요? 한국버스 아니면 다음 시간대로 예약해주세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승객들은 기꺼이 한국버스를 기다립니다. 2년 전 손님들은 에어컨이랑 조명만 본다며 비웃던 운수회사 사장의 호언장담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보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단단한 뼈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터미널 한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2년 전 중국 버스가 최고라며 박수를 유도하던 그 영업사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선 그때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헐렁해진 정장 차림으로 혼자 식사를 하던 그가 저를 알아보고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스 씨, 시장은 냉정하더군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이반 고개에서 승객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쳤던 그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물량 공세와 저가 전략은 한국의 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계에 영혼이 없다고 믿었던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증명된 한국 기술의 정직함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 터미널 광장으로 흰색 유니버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2년 전 하이반 고개의 그 갓길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고개를 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기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전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컥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공장 바닥에 엎드려 브레이크 온도를 재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가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그가 지키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원칙이 지금 이 먼 타국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내 가족의 생명처럼 여기는 정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허투루 하지 않는 책임감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인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민족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그 오만한 보고서를 마침내 삭제합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써내려갑니다. K-모빌리티 기계의 한계를 넘어선 진심의 승리. 제 이름 석자가 이제야 비로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한국 버스들이 베트남의 밤거리를 안전하게 누비고 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그 단단한 신뢰의 불빛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버스가 달리는 곳마다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정직한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이반 고개의 그 뜨거운 아지랑이가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30년 넘게 기계의 수치와 효율만 믿고 살아온 제 오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그 단단한 진심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졌는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군요. 2년 전 제가 찢어버린 그 보고서 조각들은 이제 제 서재 구석이 아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베트남의 그 험한 고갯길에서 비로소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저와 같은 뜨거운 울림이 전해졌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한국 버스의 기적은 단순히 어느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책임과 정직의 정신이 기계라는 몸을 빌려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 4시에도 공장 불을 밝히고 내 가족이 타는 차라는 마음으로 너트 하나를 더 조이던 그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 내 배를 불리는 것보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며 묵묵히 땀 흘려오신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세계가 경탄하는 K-모빌리티의 진짜 뼈대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오신 그 모진 세월과 굽이굽이 험했던 인생의 고개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자부심은 이제 베트남의 산맥을 넘어
러시아의 설원과 중동의 사막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주시오.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거운 신뢰는 여러분이 한평생을 바쳐 증명해오신 삶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과 따뜻한 공감은 제가 다음 사연을 찾아 나서는 길에 가장 든든한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도 예전에 이런 기술자의 마음으로 살았지 않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빛내주시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이 시대가 존경에 마땅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오신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한 역사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